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은 이미 천조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치명적인 바이오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를 공격했습니다. 푸틴의 처절하고 처연한 항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선제 핵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미국의 치명적인 바이오랩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위험한 바이오랩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 땅에서 미국이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필리핀 하원 의원 몇 명이 탈락시에 있는 지역 동물질병진단연구소에서 미국 국방부가 진행하는 생물 무기 활동을 조사하라고 필리핀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미 국방부의 디트라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가 필리핀에서 위장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마닐라의 국익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의회 의원들은 법무부, 외교부, 보건부, 국방부가 국내에서 미군의 활동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필리핀의 많은 지역 시민들이 미국 농무부가 아닌 디트라가 민간 및 농업 부문을 운영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이런 사실에 관한 납득할 만한 완전한 보고서를 발행하라고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 해군 의료연구 2부대가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미 국방성이 인도네시아에서 미완성된 모든 사업을 인근 캄보디아로 이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미국의 생물무기 실험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정 중앙아프리카 국가의 보건부가 지난 9월 인간에 의한 이 에볼라 기반 바이러스의 발생에 미국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단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인공적으로 생성된 세균이 2012년 전염병 위기 당시 아프리카 전역을 돌던 바이러스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최근 몇 년 동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관련된 미국에 기반을 둔 메타바이오타 회사에 의해서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비영리 바이러스 출혈열 컨소시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바이오타 회사 직원들이 2015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활동을 하는 동안 생물학적 안전 요구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펜타곤의 전문가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샘플을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그루지아를 포함한 많은 구소련 국가들도 미국에 기반을 둔 생물학 무기 활동의 근거지입니다. 특히 소위 트빌리시의 루가 센터에 위치한 한 시설은 탄저병, 야토병, 크리미아 콩팥병과 같이 전염성이 매우 높은 다양한 출혈열과 같은 치명적인 병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5월 30일 오전 8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를 공격했습니다. 그중 5대는 격추되었고 나머지 3대는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여 강제로 착륙시켰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3개의 닫힌 건물이 손상되었고 2사람이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전국에 계엄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해서 논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러한 공격 시도에 대한 대응 조치는 가혹해서는 안 된다. 잔인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들을 보호하며 여기에서 과시하거나 너무 부드러워질 필요가 없다고 썼습니다. 푸틴은 지난 5월 30일 모스크바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조토브 센터에서 푸틴은 키예프가 주거용 건물을 공격하여 러시아 시민들을 위협하려고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것이 테러 활동의 명백한 징후라면서 모스크바의 방공 시스템이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드론 공격에 대한 논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현재 이 나라에서 실제 테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권리가 없다.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다. 3. 우크라이나 영토는 서방의 주구가 통제하고 있다. 4.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과 우크라이나 간의 경쟁은 불가피했지만 러시아는 경쟁이 문명화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5. 2014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러시아와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6.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중립국이라고 불렀지만 점차 러시아의 적대적인 동맹 나토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7. 나토는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러시아를 속였고 우크라이나를 동맹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8.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고 있으나 고정밀 무기로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삼는다. 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정보본부를 공격했다. 미국은 더 이상 옛날의 그 정의로운 천조국이 아닙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려 한다면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메드베데프가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서방 세계 동맹국들에게 이런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규칙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공급하면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그가 경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현재 15개월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키예프가 미국 F-16 같은 서방 전투기를 받는 즉시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무기 수송은 아마도 핵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넘어올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이것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 그들에게 날아올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분쟁을 연장하는 동시에 수세기 동안 지속된 적, 러시아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서구의 지속적인 개입이 분쟁을 아마도 수십 년 연장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갈등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아마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이다. 모든 것은 항상 협상으로 귀결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이 사람들이 집권하는 한 러시아의 상황은 협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젤렌스키가 이끄는 키예프 현 정부와 휴전 협상은 신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크레물린이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가 어떤 종류의 휴전이나 평화협정도 위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우크라이나 갈등이 해소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젤렌스키 정부가 전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대 젤렌스키와 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메드베데프는 결국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서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고 천조국 미국이 돕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는 서방의 일방적인 선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